사기봉기 21회 주문왕 서백의 창. 공계가 죽자 아들 창이선이 이가 서백이다. 서백은 문왕이라 했다. 후직과 공유의 유업을 따르고 고공과 공계의 법을 본받아 어진 정치를 돈독히 행했다. 승후호가 은의 주에게 서백이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서 제후가 모두 그를 따르니 임금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서백을 헐뜯었다. 제주가 바로 서백을 유리에 수감했다. 괭요 등이 걱정이 돼서 유신씨의 미녀 여홍의 얼룩말, 유홍의 4마리 말이 끄는 수레 9대를 다른 기이한 물건들과 함께 은혜의 총에 받는 비중을 통해 주에게 바쳤다. 주는 크게 기뻐하며 이 물건 하나로도 서백을 석방시키기에 족한데 어찌 이렇게 많을꼬라며 바로 서백을 사면하는 한편 활과 화살 그리고 큰 도끼를 내려 서백이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서백을 헐뜯는 자는 승후호다라고 말했다. 서백이 낙하 서쪽 땅을 바치며 주에게 포락이란 형벽을 없애도록 청하니 주가 이를 허락했다. 이듬해 견홍을 정벌했고 그 다음 해에 밀수를 정벌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기국을 무찔렀다. 은혜의 조의가 듣고는 두려워 제주에게 보고했다. 주는 천명이 있지 않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 했다. 이듬해 우를 정벌했고 그 다음에는 승호를 정벌했다. 그리고 풍읍을 조성하여 기산 아래에서 풍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듬해 서백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발이 즉위했다. 이가 무왕이다. 서백은 대체로 50년간 재위했다. 그가 유리에 갇혔을 때 역의 8캐를 64캐로 늘렸던 것으로 본다. 시인들이 서백을 일길 천명을 받아 왕이라 칭한 해가 우와 예의 송사를 해결한 때라고 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세상을 떠나자 휴호를 문왕이라 했다. 법도를 고치고 달력을 제정했다. 고공담보를 추진해 태왕이라고 했고 공계를 왕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개 왕업의 상서로운 징조가 태왕 때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주나라 문왕은 무왕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신 당군왕검 후손의 나라 고죽국 주나라의 문왕이십니다. 주나라 문왕이 전도한 풍읍이 전주인 풍패로 관중의 기산에서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빈주로 다시 환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풍읍을 기반으로 제왕의 도시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은나라를 멸했던 것이다. 내친김에 주문왕이 관중의 유리성에 7년을 갇혔다가 풀려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서주 연일에서 인용한다. 훈작으로 서쪽으로 행하여 한 집에 다다르니 날이 저물고 행랑이 핍절하더니 점주 진활 종가는 역쯤에 잠깐 쉬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주찬을 갖추어 왔거늘 문왕이 사례왈 복이 이 땅에 다다름에 날은 저물고 행리 지나였는지라 주인에게 한 그릇 밥을 빌리려 하였더니 주인이 먼저 음식을 내어다가 주시니 서기에 돌아가 은혜를 갚으리라. 점주가 노에서 왈 이것은 다른 주정과 다르니 어찌 이렇듯이 좁은 말을 하느뇨. 우리 들으니 문왕이 인으로서 만민을 가르쳐 행인이 길을 사양하며 길에 들은 것을 줍지 아니하고 밤에 개짓지 아니하여 소토인민이다 요천순일이라 한다 하더니 지난번에 서기 상태호 산이생이 부린 태장군이 이 땅에 들어 지나칠세 우리를 가르쳐 인의를 행하라 하니 우리 다 문왕을 감격하여 그런 일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곧 지나가면 모율하는지라 우리 어찌 종간의 갚으심을 생각하리요. 아자 들으니 전관이 서기에 계신 사람 같으니 우리 문왕의 덕을 감격하여 하는 줄을 나라에 구하라 하고 드디어 은자 수십냥을 내어 드리고는 문왕이 다보할 복이 주인의 이른말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모를 극진히 하시니 주인이 문왕의 인후하심을 보고 헤아리되 이 사람이 나이 늙었을 때 어찌 이렇듯 기이하뇨 하고 인하여 문왈 원컨대 종간의 존성대명을 들어지어다 하거늘 문왕이 정색 답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백이러니 유리성 7년을 갇혔다가 성운을 입어 돌아오너라 하고 막내 아들 내진자의 공으로 인하여 5관을 지나 이 땅에 이르러 행리 지나였더니
너희 나를 후대하니 타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라. 점주 이 말씀을 듣고 황망이 내려 고두 백배왈 원컨대 대왕은 소인의 죄를 사하소서. 여기 잠깐 머무시면 신이 촌인을 모아 대왕을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리이다. 문왕왈 내 이름을 무엇이라 하느뇨. 점주 대왈 소인의 이름은 신골이요 5대를 여기서 사나이다. 문왕이 대희왈 너 나를 말 태워 보내면 그 공을 타일에 중히 갚으리라. 신골왈 소신의 집에 어찌 말이 있으리이까. 다만 낙이 하나만 있으니 대왕으로 하여금 타고 가시게 하고 또한 신이 모셔 가리이다. 문왕이 대열하여 금계령을 지나 수양산을 지나 새벽의 길을 행하더니 어떠신지요? 감동이 조금은 있었는지요? 나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의 삶이란 사나이의 삶이란 이런 충심의 신이가 서로 만나서 내 주군을 위해서 그리고 내 신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나이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사의 중심입니다. 서백이 지나간 수양산이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입니다. 관중에서 수양산인 금강산을 지나 풍패인 낙양의 전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의와 숙제, 태백과 중홍. 동시대에 왕이 계승을 양보하고 도망간 왕자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고죽국의 백의 숙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주나라의 태백과 중홍으로 이를 어쩝니까? 고죽국이 주나라였습니다. 즉 이들은 동일 인물들로 하나의 역사를 쪼개 한국사와 중국사로 분리 이입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태백, 상나라 때 사람, 성은 희씨이고 주나라 고공남부의 큰아들이다. 자기 대신 동생 계륵에게 지위를 넘기려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 동생 중홍과 함께 강남으로 달아나 스스로 구호라 불렀다.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강북의 경작과 축성법 등 문화를 전파했다. 태백이 아들 없이 죽자 동생 중홍이 보족의 수령이 되어 뒷날 오나라의 개창자가 되었다. 일설에는 우에 나라를 세웠다고도 한다. 계력, 왕계, 상나라 말기의 사람, 주태왕 고공담부의 셋째 아들이자 문왕의 아버지이다. 형 태백과 우중에 아버지가 그를 세워 문왕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것을 알고 마침내 형만으로 달아났다. 군위를 잇고도 상나라의 신하로 복종했다. 은나라 황제 무을 때 상나라의 조공을 가서 상으로 토지와 옥, 말을 받았다. 은나라 황제 태정 2년 영경의 오랑캐를 정벌했지만 패했다. 4년 여무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은나라의 목사가 되었다. 7년 시오의 오랑캐를 물리쳤다. 11년 예도의 오랑캐 와서 이겼다. 나중에 태정에게 살해당했다. 태백과 중옹이 도망간 형만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양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객관 정효의 기에 태조께서 천명을 맡은 지 3년 만인 갑술년에 도성은 한양에다가 정하고 고봉을 갈라서 현으로 승격시켰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갑오 가을 8월에 고봉 덕양을 합치고 왕지를 받들어 고양이라 이름을 바꾸었으니 대개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형주가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혼이 서린 곳으로 형주와 형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리지에서의 형만인 형주는 금강산과 한라산이 접경한 관중 지역이며 삼국지에서 관우가 죽은 형주와 태백과 중홍인 백의와 숙제가 이동한 형주는 금강산과 한라산 밑에 제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만으로 도망간 태백과 중홍의 원실체인 백의와 숙제로 들어가 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은 질들 채미도 하난 건가. 벼룩의 푸세 것인들 근있다해 낫다니. 그래서 성산문이 이 수양산인 금강산 아래에서 수양산 덕을 보거나 수양대군의 덕은 고사리 한 토막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수양아 수양아 백의숙제가 고사리 한 토막이라도 내 땅에 있었던 것 먹은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구나.
청사의 길이 남을 절조에 한 점 티를 남긴 것이 한탄스럽구나. 수양아 내가 어떤 회유를 한다 해도 내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 하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이란 수양 땅 수양산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되며, 백이숙제는 주무왕의 봉기에 반발해서 존나라의 땅인 고죽국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어 먹었지만, 나 송산무는 수양대군의 봉지인 곳에서는 그 어떠한 고사리도 캐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절을 전해들은 수양대군 세조는 송산문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청사의 길이 그 절조를 남기면서 동시에 수양산 시절을 남겨서 필자로 하여금 고죽국의 위치를 찾게 도와주시니 그 충심이 참으로 아름다운지고, 사기열전 백이열전의 백이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이었다는 구절은 명백합니다. 또한 송산무는 고죽국의 수양산이 상나라를 멸한 주나라의 땅이라고 목숨을 걸고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이 있다에 낫다니 주무왕의 고죽국의 수양산이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주무왕의 땅 아니냐는 힐문인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아름다운지고. 이 시조의 아름다운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당의 국화 앞에서와 같은 관조나 미학적 세 차원의 발견이나 서적을 읊은 것이 아니라,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권력 야욕을 앞세운 세력과는 절대 비타협적으로 삼족을 멸하는 징벌을 당하면서 자신의 사지가 다 찢기는 거열행에 처해지더라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에 찬 천하의 강호와 온 역사에 던지는 정치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무게가 있고 그 간절함과 치열함이 살아있는데, 반도 땅과 산만리나 떨어져 있고 약 2580년 전에 백이숙제의 고사를 빌려 사기열전의 제1편을 장식하는 백이숙제의 도이나 운운하는 도학강이나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송산문이 자신과 가문의 죽음으로 바로 그 수양산 아래 그 땅에서 벌어진 생생한 주무왕과 백이숙제의 역사를 바로 그 산 아래 그 땅에서 수양대군과 자신의 역사로 생생하게 재현하여 온 천하에 수양대군의 무도함과 자신의 당당함을 선포하는 그 처절함이 느껴지는 지요.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양산이 이 수양산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관중은 자신의 저서 관자 목민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차야 비로소 예절을 알며 의식이 풍족해야만 영역을 안다. 위에 있는 자가 법도를 지키면 육친이 서로 화목하여 굳게 뭉치고, 사유가 행해지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하고 했습니다. 제후국의 나라가 이러할진대 천하의 황제고 윗사람이 법도를 못 지키고 사유 예의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 천하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 가문 전체의 죽음으로써 수양대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송산문의 경고대로 송산문이 거열형에 처해져 죽은 지 150년도 안 되어서 소위 임진왜란의 첫 내란 위기가 오고 다시 200년이 지나서 천하는 떨어져 나가고 붕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송산문의 수양산이 백이숙제의 그 수양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기열전 제1 백이열전에 그런데 주나라에 가서 보니 서백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부왕의 목주를 받들어 문왕이라 칭하고 동전하여 은혜 조항을 치료하고 있었다. 이에 백이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붙들고 가냈다. 부왕이 돌아가시어 아직 장례도 다 치르기도 전에 전쟁을 하려 하니 이 어찌 쇼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하의 몸으로 군주를 죽이려 하니 이 어찌 인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의 주나라는 고죽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하고 선조이신 당군왕건께서 처음 자리 잡았던 관중의 왕검성에 호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유왕시대 소위 교능에 의해 소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말기의 형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의 열전에 나온다.
백이와 숙제는 원래 서쪽 변방에 살던 형제로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군의 후계자였다. 고죽군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 둘은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소주 문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은 군대를 모아 상나라에 반역하려 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나라는 상나라의 신하 국가입니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려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으며 고죽국의 영주로 받은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키워 먹었다. 이때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찾아와 백이와 숙제를 탓하며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주나라의 고사리를 먹는 일은 어찌된 일인가 하며 책망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된다. 이후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중국 문화권의 문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너희 백이 숙제가 그토록 주나라 무왕의 행위가 미웠으면 주나라 땅을 벗어나 고사리를 캐어먹을 것이지 왜 주나라 영지에 들어가 그 땅에 고사리를 캐어먹고 생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엄한 질책인 것입니다. 또한 백이와 숙제는 주무왕의 직계 손주로서 단군왕검이 지켜야 할 정치적인 관용심과 주무왕의 아무리 은나라가 천하의 왕보이지만 천하 대세에 어긋나면 대의를 위해 봉기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사상의 충돌이 아름다운 백이숙제의 신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동지지 읍지료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묘전 청성묘를 숙종 10년에 건축하고 신사년에 어피를 현판에 걸었다. 백이는 성이 무기고 명은 윤, 자는 공신, 고죽군으로 장자는 시이고 송은 청해유로 봉하였다. 숙제는 명이 지이고 자는 공달, 고죽군으로 계자 시제이고 송은 인해우로 봉하였다. 왜 황해도 해주에 백이숙제의 묘가 있었을까요? 그곳이 바로 고죽국의 수양산입니다. 황해도 해주주의 군명편을 내미홀, 지성, 장지, 복지, 대령, 서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죽이며 수양으로 이곳 해주가 바로 태양주 박주로 천하의 중심이며 금성천조가 있었던 나라의 근본인 일본이기도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 천하의 맞산인 수양산으로 이 산을 백두산, 묘양산, 태백산, 금산, 수미산, 아미산, 곤륜산, 금수산 등으로도 불렀습니다. 고죽국은 개경 서울과 동경인 경주의 남양을 포함하며 광의적으로는 넓게 펼쳐진 풍패까지도 포함했습니다.